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연 실습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성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제가 레슨 선생님이나 이제 학생들과 상담을 하다 보니 좀 조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반면에 좀 조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친구도 있긴 할 텐데, 그런 친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음악 이론이라는 건 내가 그냥 아는 것에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음악가로서나 또 음악 교육자로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제 전달하고 이해시키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한 능력이므로 이제 오늘 한 번 더 이미 알고 있던 친구들은 이제 한 번 더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음, 자기가 스스로 또 이렇게 내가 누군가한테 설명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설명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면 그것 또한 이제 자신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조성을 공부를 할 거고, 그럼 조성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우선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조성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면 이게 이제 형식 파악, 얘도 당연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고요. 조성 파악이 돼야지 화성 분석도 당연히 가능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다정조 공만 있는 게 아닌데 조성을 모르는 상태로 어떻게 화성 분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게 바로 이제 우리가 연주하는 전공 실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소나타 같은 경우에도 제시부, 전개부, 제연부가 있고 또 그 제시부 안에서 처음에 이제 1주제와 2주제가 등장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1주제와 2주제는 완전 성격이 상반된 이제 그러한 성격 상반된 이제 선율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상반된 성격을 표현하기 위해서 작곡가가 이제 어떤 방법을 쓰냐면 1주제보다 이제 2주제는 1주제 조성의 이제 딸림조에 해당하는 이제 조를 쓰게 됩니다. 그게 나중에 또 재연부에 와서는 다시 조성이 1주제 조성으로 통일되는 그러한 이제 양상을 보여주는데 조성을 내가 파악할 수 없으면 이런 것도 제가 파악할 수 없겠죠. 뭐 한 곡만 알고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피아노만 해도 소나타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소나타를 내가 그냥 볼 때 그냥 선생님 치라는 대로 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이제 그러한 조성을 파악할 수가 있고 또 형식 분석을 할 수 있고 화성 분석이 된다면 그 해석의 폭이 엄청 넓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뭐 소나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피아노 전공이다 보니까 지금 또 떠오르는 게 겨울바람 같은 곡의 경우에서도요. 쇼팽 에튜드라는 장르 중에 이제 별명처럼 이제 붙어 있는 이제 곡이 겨울바람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선율은 다장조의 선율처럼 느껴지는 선율이 그냥 단 선율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 상태에서 갑자기 마지막 단단단다다다다단 하면서 이제 갑자기 조성의 변화를 시도를 해요. 어떤 변화냐면 처음에 이제 시작했던 선율 그리고 화성은 다장조 즉 C 메이저로 시작을 했다면 그 첫 선율 안에서 C 메이저에서 갑자기 마지막 음에서 딱 변화를 줌으로써 이제 A 마이너로 가기 직전 네
이제 해당하는 그 화음을 보여줌으로써 완전 그 색깔을 확 바꿔버리는 거죠. 그걸 이해하고 있다면 이제 훨씬 더 내가 연주할 때도 좀 더 이제 좀 설득력 있고 명확한 분석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걸 이론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그냥 막연하게 음악을 이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조성 파악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곡의 조성이 뭐야? 이렇게 물으시는 거기도 하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얘기하자면 분위기를 파악하는데도 되게 중요해요. 제가 아까 전에 겨울바람의 경우에 처음에 장조로 쭉 시작되었다가 그 한 줄 안에서 갑자기 단조로 확 변화가 된다. 한 그 화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장조가 주는 분위기와 단조가 주는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장조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러한 음계이고, 단조 같은 경우는 요런 이제 음계이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뭐 학교 종이 땡땡땡을 친다고 해봅시다. 이제 요게 학교 종이 땡땡땡이잖아요. 근데 이걸 단계, 예, 단조로 바꿔버리면 자, 이렇게 바뀐다는 말이죠. 예, 그런데 이걸 소리로 들었을 때는 뭐 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조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이해를 하고 이걸 이제 이 악보를 마주하게 되면, 아, 장음계가 뭐 단음계로 바뀌었네, 아니면 아, 얘는 단음계네, 그러면 왜 작곡가가 여기에서 단음계를 사용해서 작곡했을까라는 이제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어울리는 그런 음색이라든지 그 표현을 연구하고 연습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좀 더 빠른 길로, 예, 좀 갈 수 있다고 해야 되나? 효과적인 길로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음악 이론, 조성을 포함한 음악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조성이 어떻게 될까요? 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친구들도 알 텐데, 다장조. 자, 여기 다장조. 또는 C 메이저라고도 합니다.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이제 서양음악에서 장음계는 몇 개일까요? 몇 개의 장음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세볼게요. 온음계, 옥타브 안에서, 그러니까 그 음의 개수만큼 장음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세보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요렇게 해서, 그러면 장음계를 제가 아까 다장조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내림라 장조 또는 디플랫 메이저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이거다. 네. 자, 이렇게 총 12개. 자, 이거 들었을 때 혹시 떠오르는 게 있나요? 저는 그 노래방에서
너무 이제 노래가 높아서 고음이 힘든 경우에 이렇게 키를 내릴 수 있잖아요. 또 아니면 나한테는 너무 낮은데 그러면 올릴 수도 있고, 여잔데 남자 곡을 부르고 싶다 그럼 키를 올려서 부르면 되고, 여자 곡인데 남자가 부르고 싶다 그러면 키를 내려서 부를 수 있겠죠. 그럼 똑같이 아까 전에도 뜻이 뭐 얘를 난 키 올리고 싶은데 난 내리고 싶은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키를 바꿔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조성이 바뀐다는 거겠죠. 하지만 조성에는 장음계만 있는 게 아니라 단음계도 있어요. 이 장음계와 단음계는 어떤 관계냐면 이러한 이제 장음계가 있으면 개랑 나라난조에 해당하는 단음계가 무조건 있어요. 걔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장음계의 으뜸음에 해당하는 음에서 단 3도에 해당하는 음이 이제 그 단음계의 으뜸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단조 또는 A 마이너, 즉 C 메이저의 나란한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총 우리가 장음계와 단음계의 개수를 총 합치면 24개를 만들 수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정말 특별한 경우에 다른 그 음계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조성을 파악하라 하는 경우에는 24개 중에 1개.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A 마이너를 했는데 얘는 뭔가 조금 좀 애매한 느낌이 들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제 단음계는 이거란 말이죠. 그러면 얘는 뭐고 얘는 뭘까?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칠음과 팔음은 이제 관계를 얘기를 해줘야 될 텐데 보편적으로 칠음에 해당하는 음을 입금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도라는 이제 으뜸음에 가기 직전에 도착하기 직전에 내가 뭔가 딱 그렇게 끝나는 느낌을 이제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칠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장음계에서도 이렇게 여기서 7, 8음은 지금 반음에 해당하잖아요. 그럼 뭔가 이렇게 해야지 이제 끝나는 느낌이 되지. 이렇게 하면 끝나는 느낌 전혀 안 들잖아요. 그게 이제 자연 단음계의 경우에 요걸 그대로 사용했을 때 끝나는 느낌을 너무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음계처럼 칠음을 팔음과 이제 반음 관계로 만들자 해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든 게 화성단음계라는 거죠. 화성단음계는 원래의 이제 자연단음계에서 칠음을 이제 반음 높여주면 이제 화성단음계가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음계의 경우에는 가락단음계라고 해서 6음이랑 7음을 이제 반음 올려주는 거겠죠. 제가 이제 반음 올려준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는 만약에 샵을 붙여준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그러면 샵을 붙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내림표가 이제 칠음에 붙어 있다. 그러면 걔 같은 경우에는 제자리를 붙이면 반음이 올라간 거지만 갑자기 샵을 붙여버리면 온음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샵한다 이게 아니라 이제 반음을 올려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여러분들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음계, 단음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를 했는 것 같고요. 조성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될 텐데, 자, 우선 혹시 이해가 좀 안 되는 친구들은 제가 나중에 이 교과서 PDF를 공유를 할 테니까 이걸 보고 한번 정리를 하면 좋을 듯 하고요. 여기서 보면 지금 각 음에 해당하는 그런 명칭이 있죠. 으뜸음, 위으뜸음, 가온음, 버금 딸림음, 딸림음, 버금 가온음, 입금음.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으뜸음, 버금 딸림음, 딸림음일 거예요. 우선은 으뜸음은 으뜸음에서 이제 완전 5도 올라가면 딸림음이 되고요. 또 으뜸음에서 완전 5도 내려가면 버금 딸림음이 돼요. 네. 그 다음에 으뜸음과 딸림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삼음은 가온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음 같은 경우는 으뜸음 위에 있으니까 위 으뜸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다시 또 버금 딸림음과 이제 으뜸음 사이에 또 있는 건 또 버금 가온음이라고 당연히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입금음은 이제 칠음에 해당하는 건 입금음이다. 그래서 이걸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고, 자, 조성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조표가 왜 붙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악곡의 조성에 따라 변화표가 필요한 음들의 위치에 필요한 종류의 변화표를 악보의 음자리표 다음에 기재하는데 이걸 조표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 보고, 아, 이거는 사장조지, 아, 이거는 라장조지,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팁이 있는데, 만약에 조표가 샵이 붙어있는 조표다 그러면 마지막 음에서 한 음을 올려주면 그게 으뜸음이 되게 되고, 그 조성에 네,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뭐 어떤 조성인지 얘기를 하고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 지금 F에 지금 샵이 붙었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제 한음 높여서 G를 라는 걸 이제 찾을 수 있게 되고, 얘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G 메이저, G 장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샵이 하나 붙어 있을 때는 사장조만 있는 게 아니라 마 단조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마이너. 그러면 내가 사장조인지 마 단조인지 어떻게 파악하느냐? 우선은 가장 쉬운 방법은 첫 음과 마지막 음이 뭘로 끝나냐. 사로 처음 시작해서 사로 끝나면 사장조일 가능성이 높고, 마로 시작해서 마로 끝난다면 마 단조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간단한 방법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완벽하게 내가 조성 파악했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럼 뭘 봐줘야 되냐면, 만약에 마 단조일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뒤에 샵이 붙어 있네?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조표 외에 다른 이제 임시표가 많이 이렇게 계속, 특히나 칠음에 해당하는 그 임시표, 단조일 경우 칠음에 해당하는 임시표가 많이 붙어 있는 경우, 아, 이거는 단조겠다, 마 단조이겠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을 거고, 그 정도로 이제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도 마지막 이제 조표에서 하나 올린 것. 얘가 지금 C니까 라 장조 하나 올려서 이제 D, 즉 라 장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얘도 이제 한음 올려서 A 또는 가라고 할 수 있겠죠? 가 장조. 얘도 하나 올려서 마 장조 또는 뭐 E 메이저 이런 식으로. 얘도 똑같이 지금 이제 A에 붙어 있는데 하나 올려서 B 메이저 이렇게, 지금 E에 붙어 있죠? 하나 올려서 F. 얘 같은 경우에는 샵이라고 해줘야 돼요. 왜냐면 F가 그냥 F가 아니라 여기 앞에 이미 샵이 붙어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도 하나 올려서 이제 C 메이저가 돼야 되는데 이미 샵이 붙어 있으니까 C 샵 메이저가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조표에 해당하는 음이 그 이제 장조의 경우에 그 장조의 으뜸음이 되죠. 이미 이제 한 개만 있을 때는 그렇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완전 4도를 내려서 바장조, 그리고 얘랑 나란한조에 해당하는 게 라기 때문에 라단조,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이제 파악을 하면 되겠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두 개가 있으니까 얘가 이제 으뜸음이 되겠죠. 내림 나 장조, B 플랫 메이저, 그 다음에 사단조. 이제 뭐 그 다음 얘가 으뜸음, 얘 으뜸음, 얘 으뜸음, 얘 으뜸음, 얘 으뜸음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혹시나 만약에 이름을 잘 모른다. 자, 걔 이름이 도레미파솔라시도죠. 얘를 이제 절대음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이름은 다라마바 사가 나타가 될 것이고, 미국 또는 영국에서 사용되는 이름은 C, D, E, F, G, A, B, C 이렇게 입니다. 네, 이건 정말 기본이에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알아놔야 되고, 이걸 모르는 친구들은 없겠죠. 혹시나 해서 모른다면 무조건 당장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성에 대한 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이제 이 제한된 공간, 영상 공간 안에서 설명을 하려니까 좀 제약이 많은데, 좀 이해가 안 된 부분들은 저한테 질문을 해도 좋고, 이제 곧 계약을 할 가능성도 높으니까 계약을 하고 좀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이 되면 또 다시 한번 설명하든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